네, 이번에는 주말 사이 나온 뉴스 하나씩 팩트체크해보는 시간입니다. LNS홀딩스 김선용 대표와 함께 해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맞습니다. 국내 뉴스 화면을 통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삼성전자가 반도체 위탁 생산 가격을 15에서 20% 인상하는 방안을 고객사들과 논의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향후 스마트폰, 자동차, 게임기 등의 가격 인상으로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삼성그룹이 국내 선두 폐배터리 자원 회수 업체인 성일하이텍 지분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대차 또한 대규모 폐배터리 회수 네트워크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 국제선 운항이 대폭 늘어납니다. 정부는 오는 23일부터 입국 전 코로나 검사로 신속 항원 검사도 인정하기로 결정하고 대한항공은 다음 달 유럽과 미주 노선 등을 중심으로 주 30회 이상 증편할 계획입니다. 고려아연이 올해부터 2030년까지 호주에서 태양광, 풍력발전 등 신재생 에너지 산업에 66억 달러, 우리 돈 약 8조 4,8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주말 사이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뉴스가 쏟아졌습니다. 수요는 많아 밀려있고 공급은 이 속도에 따라가지 못하니 업계에서 가격 인상 분위기가 깃들 수밖에 없는 건데요. 자, 삼성전자의 하반기 반도체 위탁 생산 가격 인상 뉴스. 과연 외국인의 삼성전자 매수 유입을 촉발할 수 있는 뉴스가 될 수 있을까요? 네, 그동안 좀 좋은 기사가 좀 나와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최근에 삼성전자 파운드리 관련 좋은 기사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삼성전자가 반도체 파운드리 가격을 하반기에 20% 인상안을 논의 중이다라는 그런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일단 삼성 측은 고객사와 관련된 내용이니까 아직 정확하게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했지만 거의 정해진 느낌인 것 같습니다. 이에 최근 반도체 재료비 그리고 물류비 인상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렇게 결정을 할 것이라고 아마 보고 있는데요. 현재 지금 고객사들과 협의를 하고 있지만 대략적으로 15에서 20% 정도 인상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이제 레거시 노드 쪽에서 생산된 칩을 인상하는 그 인상률 자체가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올해 하반기부터 새로운 가격 정책을 이제 책정할 예정이라고 하고 일부 고객사들과는 이미 협상을 마무리 지었고요. 나머지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파운드리 세계 1위 업체죠. TSMC도 최근에 몇 년간 파운드리 가격을 계속 올려왔습니다. 작년 8월 달에 최신 공정에 대해서 7에서 한 9% 정도 인상을 이미 했고요. 그리고 레거시 공정에 대해서 최대 20% 정도 올렸고요. 그리고 지난 10일 날 최소 10% 이상 올리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또한 파운드리 업체 UMC죠. UMC 같은 경우도 작년에 20% 이상 올리고 올해 1월부터 또 8에서 12%를 이미 올린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맞춰준다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TSMC, 삼성전자 모두 이제 인플레이션, 반도체 원가 상승 등을 이유로 가격을 올렸는데 일단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가격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 제품을 구매하는 이제 구매자 측에서 이 가격을 받아들이고 가격을 결정하게 되면은 사실 이거는 기업의 실적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실적에 찍힌 숫자 자체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오히려 좋은 느낌인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매수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삼성전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보시면 이제 5나노 기술 격차도 TSMC와 굉장히 줄였다는 소식이 들리고요. 4나노 같은 경우도 굉장히 높은 수율을 최근에 만들어냈다는 소식이 들리고 제일 최근 나온 소식인데 가장 기쁜 소식이죠. TSMC보다 오히려 삼성전자가 먼저 3나노 양상에 사실상 성공했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일단 TSMC보다 삼성전자가 한 20년 가까이 좀 늦게 시작을 했는데 따라가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니까 앞으로 우리가 좀 길게 보면서 삼성전자 투자는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이렇게 글로벌 시장의 반도체, 배터리, 그 다음에는 폐배터리의 패권 전쟁이 아주 뜨거운데요. 이 리튬 가격이 급등하니까 테슬라는 자체 공장에서 폐배터리 원료 제조한다고 하고 삼성전자는 또 성일하이텍의 지분을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투자자분들은 이 속에서 투자의 기회를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말씀하신 대로 저도 좀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 얘기가 제일 처음 나온 게 어디서 나왔냐면은 테슬라 2021년 임팩트 리포트라는 게 나왔는데 저도 살펴보니까 앞으로 테슬라에서 모든 공장에서 배터리 재활용 시설이 들어갈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사실 이게 이 이슈에 좀 불을 붙인 것 같고요. 새로 광물 원료를 사오는 것보다 폐배터리를 재활용해서 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다라는 그런 문구가 명확하게 있었습니다. 이처럼 글로벌 전기차 관련 기업들 폐배터리에서 자원을 회수하는 이 사업 쪽에 굉장히 좀 사활을 걸고 있는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요. 또한 국내 배터리 업계에 따르면 삼성그룹은 국내 선두 폐배터리 자원 회수업체죠. 이제 성일하이텍 지분을 최근에 계속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삼성물산이 2009년도에 이 업체 지분을 6.33% 확보를 했습니다. 이미 2009년도부터 시행했고요. 지난해에는 삼성 벤처 투자를 통해서 11.5%를 추가로 매입을 했습니다. 폐배터리 확보를 해서 이제 니켈이랑 코발트 혹은 이제 리튬, 망간 이런 핵심 원료들을 추출하는
성일 하이텍 같은 경우는 글로벌 재활용 거점이 현재 6곳인데 국내 1위입니다. 그리고 내후년까지 글로벌 거점을 24곳을 늘리기 위해서 현재 투자를 증액하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고요. 현재 삼성 SDI가 폐배터리 제조 중에 발생하는 폐배터리를 성일 하이텍 측에 공급하면은 성일 하이텍은 거기서 핵심 원료를 추출해서 삼성물산이 이 원료를 해외에 다시 수요처에 다시 판매하는 방식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LG화학이나 중국의 CATL 같은 경우도 같은 어떤 액션을 보이고 있다는 부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제가 관심 종목 2가지 준비해봤는데 첫 번째는 성일 하이텍인데 비상장입니다. 아직 상장 안 했는데 지금 현재 상장을 열심히 준비 중이고요. 이 일정을 제가 체크해보니까 이렇게 되면은 계획대로 하면 3분기에 코스닥 상장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만약 안 된다 하더라도 올해 4분기에는 코스닥에 상장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혹시 성일 하이텍 상장 전에 뭐 지금 사시란 말씀 절대 아니고요. 상장하고 나서 뭐 다 보시고 나서 상장한 날 사지 마시고 그런 거 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삼성물산 2번째 드리겠습니다. 국내 1위 성일 하이텍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고 여러 가지 또 좋은 이슈들이 많으니까 성일 하이텍 아직 비상장이지만 관심 한번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번째로 삼성물산 관심 종목 한번 넣어보시고 공부해 보신 다음에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럼 현재 폐배터리 테마로 좀 움직이는 관련주 중에서는 대표님 눈에 좀 들어오는 종목은 아직까지는 없나요? 네, 그냥 저는 항상 1등 사는 게 제일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좀 기다리셨다가 성일 하이텍 쪽 여러분들이 뭐 공모를 받아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이런 거 한번 공부해 보시고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저 진짜 이 기사 보고 여행 가고 싶어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이런 기사 나오니까 더 비행기 타고 싶던데요. 국제 운항 횟수 대폭 확대하고 항공권 가격 인하도 지금 기대된다는 뉴스 나왔습니다. 사실 리오프닝 관련주, 뭐 항공주라든지 여행주 현재 시장이 좋지 못해서인지 탄력적으로는 아쉬운 상황인데 어떤 종목 좀 조정 시 담아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뭐 말씀하신 대로 다음 달부터 국제선 운항이 대폭 늘어난다는 그런 소식이 좀 들려오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에서 들어오는 입국자 같은 경우는 신속 항원 검사만 받아도 된다는 그런 소식이 좀 들려오고 있는데요. 이거는 국내외 코로나 상황이 그래도 안정적으로 변했다라는 그런 걸 베이스로 깔고 이런 시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사실 보면 최근에 뭐 다른 거 다 필요 없는 것 같고요. 국제 수요가 증감에 따라서 각 항공사들이 비행기 이제 가격을 너무 빨리 올라간다라는 그런 불만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되게 처음에 이해가 안 됐는데 제가 좀 살펴보니까 사실 이거는 항공사들 잘못은 아니더라고요. 쉽게 얘기하면은 수요는 증가하는데 이제 공급이 이거를 맞춰주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건데 이 공급 부족의 가장 큰 원인은 항공사 문제가 아니고 이제 이른바 커퓨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나라 방역 당국이 인천 공항에다가 이제 비행 금지 시간을 걸어둔 거예요. 이걸 커퓨라고 부르는데 예전에는 예전에는 이제 2020년도 4월 달 코로나19 방역을 위해서 설정이 됐고요. 시간대는 현재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는 비행을 못합니다. 근데 잘 아시는 대로 인천공항은 원래 이 커퓨가 생기기 전에 24시간 동안 항상 운행을 했는데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저녁 때 8시부터 7시까지 9시간 동안 이제 비행기 이착륙이 금지가 됐기 때문에 당연히 24시간 중에 3분의 1이 넘는 시간이 줄어들게 되니까 이런 부분이 좀 에러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현재는 어떤 방식이냐면 매월 항공사가 이제 운항하고 싶은 노선이랑 횟수를 국토부에다가 국토부와 방역 당국에다가 이제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해서 항공사별로 이제 허가를 내주게 되는데 국토부에서 허가를 내주는 양 자체가 굉장히 지금 적은 상황이에요. 이런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비행기 항공료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고 재미있는 거는 이 커퓨에 대해서 현재 국토부랑 질병청이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서로 이제 항상 하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일단 이런 커퓨 같은 경우도 지금 조금씩 이제 안정화가 될 것으로 보이니까 이 커퓨가 안정화가 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공급이 맞춰주게 되면서 이제 그 비행기표 가격도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괜히 이제 항공사들이 금액을 올려가지고 우리 돈 한번 많이 벌어봐야겠다 이런 것보다는 이런 제재안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 지금 항공사들 가격이 많이 높아졌다 이런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제가 관심 종목을 그냥 쭉 둘러봤는데 대한항공이 제일 나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현재는 이런 여행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커퓨도 걸려 있고 이런 게 좀 빠지는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원래 이제 정상화되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당분간은 실적을 다른 쪽으로 좀 커버를 해줘야 되는데 사실 잘 아시겠지만 대한항공이 지금까지 화물 부분으로 실적을 굉장히 커버를 잘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한동안 화물 부분 실적 방어가 가능한 대한항공 쪽 여러분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가 및 환율 상승에도 화물 운임이 최근 좀 계속 올라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1분기 사상 최대 실적 마크했습니다. 아마 2분기도 안정적으로 잘 나올 거라 보고 있기 때문에 대한항공 공부 한번 해보시고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국내 뉴스 팩트체크 김선영 대표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